화면이 천천히 밝아진다. 요양병원 주차장, 차 한 대가 천천히 빠져나간다. 엄마, 여기 계시면 편해요. 저도 이젠 힘들어요. 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차는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병원 입구에 홀로 서서 사라지는 차를 바라봤다. 손에 든 작은 가방 하나. 그게 전부였다. 71세 박순자. 평생 식당에서 일하며 세 자녀를 키워냈다. 손주들 학원비, 딸의 전셋집 보증금, 아들의 사업빚, 모두 그녀의 손에서 나갔다. 허리는 휘고 무릎은 삐걱거렸지만 한 번도 힘들다 말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몸이 말을 듣지 않았다. 치매 초기 진단. 딸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 집에선 못 봐드려요. 요양병원이 나아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딸의 눈빛이 지쳐있다는 걸 너무 잘 알았으니까. 병실 침대에 앉은 어머니, 간호사가 짐을 정리하려 다가왔다. 어르신, 외투 벗고 편하게 계세요. 하지만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입고 있을게요. 외투 안주머니를 꼭 누른 채였다.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밤이 깊어지자 어머니는 천천히 외투를 벗어 침대 위에 올렸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오래된 수첩. 수첩 첫 장에는 또박또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버리는 건 하루지만 부모가 기억하는 건 평생이다. 어머니는 그 문장을 천천히 읽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다. 이곳은 끝이 아니었다. 마지막 선택을 준비하는 곳이었으니까. 이제 밝혀질 거야. 내가 왜 이 외투를 벗지 않았는지, 그리고 이 안주머니에 무엇이 들어 있었는지. 어머니의 눈빛이 흔들렸다. 50년간 숨겨온 진실이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려 하고 있었다. 복도에서 들리는 발소리. 어머니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들지 않았다. 옆 침대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다. 처음이세요? 여기 온 지 얼마 안 됐죠?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네, 오늘 왔어요. 자식들이 보러 와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가끔 올 거예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다. 딸은 오지 않을 것이다. 아들도 막내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걸. 할머니가 한숨을 쉬었다. 여긴 다 그래요. 처음엔 자주 온다고 하죠. 근데 한 달 지나면 명절 때나 얼굴 보면 다행이에요.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다. 엄마, 약 드셨어요? 딸 민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 응, 먹었어. 어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약통에 그대로 있더라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돌렸다. 그랬나? 깜빡했나 보다. 민지는 눈을 감았다. 이런 대화가 하루에도 몇 번씩 반복됐다. 남편이 부엌에서 나와 말했다. 여보, 이러다간 우리도 쓰러져요. 요양병원 알아봐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엄마를 어떻게 거기 보내요? 그럼 당신이 직장 그만둘 거예요? 애들 학원비는 어떻게 내고? 말문이 막혔다. 현실은 잔인했다. 민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빠, 엄마 요양병원 보내는 거 어떻게 생각해? 오빠 민수는 차가운 목소리로 답했다. 그게 낫지. 너도 힘들잖아. 근데 비용이 엄마 연금이랑 저축 있잖아. 그거 쓰면 되지. 오빠는 도와줄 생각 없어? 민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나도 애들 키우느라 바빠. 엄마 봉양은 내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내가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야? 전화가 끊겼다. 민지는 허탈하게 웃었다. 막내 동생에게도 전화했지만 대답은 비슷했다. 언니, 나도 지금 애둘에 남편 사업까지 도와주느라 미안해. 결국 민지는 혼자였다. 민지는 어머니 앞에 앉았다. 엄마, 제가 엄마를 집에서 잘 못 봐드려서 미안해요.
어머니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내가 힘든 거 엄마가 더 잘 알아. 요양병원 한번 가보실래요? 깨끗하고 좋대요.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엄마가 여기 있으면 너만 힘드니까. 민지는 눈물을 참았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알고 있었다. 이게 마지막 선택이라는 걸. 어머니는 작은 가방에 옷 몇 벌을 넣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외투를 꺼냈다. 20년 넘게 입지 않았던 외투. 하지만 한 번도 버리지 못했던 옷. 외투 안주머니를 만져봤다. 그 안에는 아직도 그것이 있었다. 이제 때가 됐나 보다. 어머니는 외투를 가방에 넣었다. 차 안에서 민지는 말이 없었다. 어머니도 침묵했다. 요양병원에 도착하자 직원이 반갑게 맞아줬다. 어르신, 여기 정말 좋아요. 프로그램도 많고 다른 어르신들도 많으세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민지는 몇 번이나 어머니를 쳐다봤다. 하지만 말을 걸지 못했다. 엄마, 그럼 저는 갈게요. 어머니는 딸을 안아줬다. 그래, 조심히 가. 자주 올게요. 응, 괜찮아.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병실에 혼자 남은 어머니. 간호사가 들어왔다. 어르신, 외투 벗고 편하게 계세요. 여기 춥지 않아요. 어머니는 조용히 손을 흔들었다. 아니에요. 저 이거 입고 있을래요. 왜요? 불편하실 텐데. 어머니는 안주머니를 꼭 누르며 말했다. 그냥 이게 편해요. 간호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다. 어두운 병실. 어머니는 외투를 천천히 벗었다. 그리고 안주머니에서 꺼낸 2가지 낡은 통장 한 권, 그리고 50년 전 수첩을 펼쳤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975년 3월 12일. 오늘 나는 내 딸을 버렸다.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그 다음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이를 버리는 건 하루지만 부모가 기억하는 건 평생이다. 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민지야, 이제 내가 알아야 할 때가 됐구나. 일주일이 지났다. 민지는 한 번도 오지 않았다. 어머니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다른 할머니들은 가족이 면회 오면 웃었지만 어머니의 창가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다. 옆 침대 할머니가 물었다. 딸이 언제 와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바쁠 거예요. 괜찮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야지.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는 집에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남편이 물었다. 어머니 병원 다녀왔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못 갔어. 한 번쯤은 가봐야지. 응, 이번 주말에 갈게. 하지만 그 주말도 그 다음 주말도 민지는 가지 않았다. 어머니는 밤마다 수첩을 펼쳤다. 1975년 3월 12일. 오늘 나는 내 딸을 버렸다. 그 문장 아래에는 더 많은 글이 적혀 있었다. 19살, 미혼모, 도망친 남자. 나는 아이를 키울 수 없었다. 가족들도 날 버렸다. 그래서 나도 아이를 버렸다. 어머니는 그 페이지를 천천히 넘겼다. 1976년 5월 3일. 오늘 나는 새 딸을 만났다. 입양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 민지, 3살. 내가 버린 아이와 같은 나이. 나는 그 아이를 내 딸처럼 키우기로 했다. 속죄하듯이.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회상 장면 1975년. 19살 순자는 병원 앞에 서 있었다. 품에 안긴 아기는 울지 않았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키울 수 없어. 병원 문 앞에 아기를 내려놓고 순자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다. 가족들은 그녀를 쫓아냈다. 넌 이제 우리 딸이 아니야. 순자는 거리에서 밤을 보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장면 5 입양된 민지.
순자는 식당에서 일하며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식당 주인이 말했다. 순자야, 내 조카 좀 봐줄 수 있어? 부모가 사고로 죽어서 애를 맡아야 하는데. 그렇게 순자는 3살 민지를 만났다. 민지는 순자를 보자 울음을 그쳤다. 이모, 순자는 민지를 안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이 아이를 내 딸처럼 키우자. 내가 버린 아이에 대한 속죄로. 어머니는 수첩을 계속 읽었다. 1980년, 민지는 이제 7살. 학교에 잘 다니고 있다. 하지만 나는 매일 밤 꿈을 꾼다. 내가 버린 아이가 어디선가 날 원망하고 있을 거라고. 1990년, 민지는 대학생이 됐다. 나를 엄마라고 부른다. 하지만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다. 2000년, 민지가 결혼했다. 나는 울면서 축하해줬다. 하지만 가슴 한편에는 늘 빈자리가 있다. 내가 버린 친딸은 지금 어디서 무얼 하고 있을까? 어머니는 수첩을 덮었다. 어머니는 통장을 꺼냈다. 예금주 이름 박순자. 잔액 1억 2천만 원. 어머니는 그 돈을 50년 동안 모았다. 민지를 키우면서도 식당에서 일하며 한 푼씩 모았다. 언젠가 내 친딸을 찾으면 이 돈을 주려고. 하지만 50년이 지나도록 어머니는 친딸을 찾지 못했다. 어머니는 통장과 수첩을 다시 외투 안주머니에 넣었다. 이제 민지에게 알려줘야 해. 어머니는 병실 책상 위에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민지에게, 엄마가 너에게 숨겨온 게 있단다. 너는 내 친딸이 아니야. 하지만 엄마에게 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딸이었어. 어머니의 손이 떨렸다. 엄마는 50년 전 내 친딸을 버렸어. 그 죄책감 때문에 평생 너를 키웠지.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었어. 너를 키우면서 엄마는 진짜 엄마가 됐으니까. 편지는 계속 이어졌다. 3주가 지나고 민지가 처음으로 요양병원을 찾았다. 엄마, 오랜만이에요. 어머니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민지를 보자 작게 웃었다. 왔구나. 미안해요. 바빠서. 괜찮아. 엄마가 이해해. 하지만 어머니의 눈빛은 쓸쓸했다. 민지는 짧은 대화 후 일어섰다. 엄마, 저 가봐야 해요. 애들 학원 데려다 줘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 민지가 나가자 어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그날 밤 간호사가 어머니의 병실을 정리하다가 책상 위 편지를 발견했다. 민지에게. 간호사는 편지를 읽기 시작했다. 그리고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내용이지? 다음 날 아침 간호사는 원장에게 보고했다. 박순자 어르신이 입양된 딸을 키우셨대요. 그리고 친딸을 평생 찾고 계셨다고. 원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 친딸이 누군지 아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모르지. 어르신만 아실 거야. 다음 날 사회복지사가 어머니를 찾아왔다. 어르신, 편지를 봤어요. 괜찮으시면 친딸을 찾는 걸 도와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늦었어요. 50년이 지났는데 누가 날 기억하겠어요. 그래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어머니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1975년 3월 12일 이응이응병원 앞에 아기를 버렸어요. 여자 아기였고 분홍색 담요에 쌓여 있었어요. 사회복지사는 메모를 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지으셨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이름도 못 지어줬어요. 그냥 버렸어요. 민지는 집에서 남편과 다투고 있었다. 여보, 어머니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 이러다 우리 저축 다 없어져. 그럼 어떡해? 엄마를 거리에 버려? 그게 아니라 어머니 통장 있잖아. 그거 좀 써야 할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병원 가서 통장 좀 받아올게. 민지는 다시 요양병원을 찾았다. 엄마, 병원비 때문에 엄마 통장 좀 써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잠시 침묵했다. 통장? 네.
엄마 연금 통장이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 통장은 안 돼. 왜요? 엄마 돈인데. 그 돈은 다른 데 쓸 돈이야. 민지는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다른 데 쓸 돈이 어디 있어요?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다. 민지가 돌아간 후 어머니는 편지를 다시 꺼냈다. 하지만 이번엔 새로운 편지를 썼다. 민지에게 엄마가 죽으면 외투 안주머니를 열어봐. 거기에 모든 진실이 있어. 어머니는 편지를 봉투에 넣고 간호사에게 전달했다. 이거 제가 죽으면 민지에게 꼭 전해주세요.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밤마다 수첩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다. 1975년 3월 13일, 아기를 버린 다음 날, 나는 병원 앞으로 다시 갔다. 하지만 아기는 이미 없었다. 누군가 데려갔을 거라고 믿고 싶었다. 1976년 1월, 나는 매일 병원 앞을 지나쳤다. 혹시 내 딸이 거기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1980년, 민지를 키우면서 나는 깨달았다. 내가 버린 딸도 어딘가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을 거라고. 사회복지사가 어머니를 다시 찾아왔다. 어르신, 1975년 3월에 이응이응병원 앞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 기록을 찾았어요. 어머니는 눈을 크게 떴다. 정말요? 네. 그 아이는 입양됐어요. 하지만 뭐예요? 입양 기록이 비공개로 되어 있어서 누가 입양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떨어뜨렸다. 역시 찾을 수 없는 거군요. 하지만 사회복지사는 작은 종이를 건넸다. 이건 당시 입양기관 이름이에요. 혹시 모르니까 연락해 보세요. 어머니는 종이를 받아들었다.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1975년에 이응이응병원 앞에서 발견된 여자 아기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상대방은 잠시 침묵했다. 어르신, 그 정보는 비공개입니다. 제가 그 아이 친엄마예요. 그래도 법적으로 공개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제발 그 아이가 잘 살고 있는지만 알려주세요. 상대방은 한숨을 쉬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아이는 입양됐지만 5년 후 입양 가정에서 파양됐습니다. 어머니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파양? 네. 그 후로는 기록이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파양이라니 내 딸이 어디서 어떻게 살았을까? 간호사가 달려왔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울면서 말했다. 내가 그 아이를 버려서 그 아이가 파양당한 거야. 간호사는 어머니를 달랬지만 어머니는 멈추지 않았다. 며칠 후 민지는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다가 외투를 발견했다. 이 외투 엄마가 왜 이렇게 아끼시는 거지? 민지는 외투 안주머니를 뒤졌다. 그리고 통장과 수첩을 발견했다. 이게 뭐지? 수첩을 펼치자 첫 장에 적힌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1975년 3월 12일. 오늘 나는 내 딸을 버렸다. 민지는 얼어붙었다. 민지는 수첩을 계속 읽었다. 1976년 5월 3일. 오늘 나는 새 딸을 만났다. 민지, 3살, 입양 가정에서 키우던 아이. 민지의 손이 떨렸다. 내가 입양된 아이. 그 다음 페이지. 나는 민지를 내 딸처럼 키우기로 했다. 내가 버린 친딸에 대한 속죄로. 민지는 수첩을 던졌다. 거짓말이야. 이건 거짓말이야. 민지는 요양병원으로 달려갔다. 엄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민지는 수첩을 던지며 소리쳤다.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민지야. 저는 입양된 아이였어요? 그동안 숨기신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엄마는 저를 진짜 딸이 아니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넌 내 진짜 딸이야. 피는 안 섞였어도 넌 내가 키운 내 딸이야.
민지는 울면서 말했다. 그럼 왜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50년 동안 숨기신 거예요?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상처받을까봐. 상처? 지금 제가 받은 상처는 어떡하고요? 민지는 돌아서서 나가려 했다. 하지만 어머니가 손을 잡았다. 민지야, 제발 엄마 말 좀 들어줘. 민지는 손을 뿌리쳤다. 이제 저한테 엄마라고 부르지 마세요. 민지가 나가려는 순간 간호사가 들어왔다. 민지 씨, 잠깐만요. 이거 보셨어요? 간호사는 봉투 하나를 건넸다. 어르신이 돌아가시면 전해달라고 하셨는데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요. 민지는 봉투를 열었다. 편지였다. 민지에게 엄마가 50년 동안 모은 돈이 통장에 있어. 1억 2천. 이 돈은 원래 내 친딸을 찾으면 주려고 모은 거야. 하지만 이제 깨달았어. 내 진짜 딸은 너였다고. 이 돈, 너와 내 아이들을 위해 써. 엄마는 평생 너를 사랑했어.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민지야, 사실 엄마에게 한 가지 비밀이 더 있어. 민지는 눈물로 얼룩진 얼굴을 들었다. 뭔데요?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가 50년 동안 찾던 친딸 사실, 그 아이도 파양당한 후 이응이응 식당 주인 집에 맡겨졌었어. 민지는 눈을 크게 떴다. 그게 무슨...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식당이 내가 일하던 식당이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바로 너였어. 민지야. 민지는 말문이 막혔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엄마가 50년 동안 찾던 친딸이 너였어. 엄마가 1975년에 버린 그 아기가 파양당한 후 다시 엄마에게 왔던 거야.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그럼 저는 엄마의 친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 엄마는 20년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았어. 어느 날 순자는 민지의 생일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때 민지가 말했다. 엄마, 저 출생증명서 필요한데 어디 있어요? 순자는 당황했다. 왜 갑자기? 결혼 준비하려면 필요하대요. 순자는 민지의 입양 서류를 꺼냈다. 그리고 그 서류를 보는 순간 얼어붙었다. 출생일 1975년 3월 12일, 발견 장소 이응이응 병원 앞. 순자의 손이 떨렸다. 이게 설마... 순자는 급히 자신의 수첩을 꺼냈다. 1975년 3월 12일. 오늘 나는 내 딸을 버렸다. 이응이응 병원 앞. 같은 날짜, 같은 장소. 순자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민지가 내 친딸이었어. 민지는 울면서 물었다. 그럼 왜 그때 말 안 하신 거예요? 왜 20년 동안 또 숨기신 거예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였다. 말할 수가 없었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볼까봐. 엄마가 너를 버렸던 그 사람이라는 걸 알면 넌 엄마를 평생 원망할 거 아니야. 그리고 엄마는 무서웠어. 진실을 말하면 내가 엄마를 떠날까봐. 민지는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어머니는 통장을 꺼냈다. 이 돈 원래는 친딸을 찾으면 주려고 모은 거였어. 하지만 20년 전 진실을 알고 나서 엄마는 이 돈을 내게 주려고 계속 모았어. 엄마가 너를 버린 건 50년 전 하루였지만 엄마가 너를 사랑한 건 50년 내내였어. 민지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엄마 미안해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엄마가 이곳에 온 건 내가 힘들어서가 아니야. 그럼요. 엄마가 스스로 선택한 거야. 내가 더 이상 엄마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길 바랐어.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저는 엄마를 집에서 모시고 싶어요.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야. 엄마는 여기가 좋아. 엄마는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어. 그날 오후 오빠 민수와 동생이 병원을 찾아왔다. 민지가 전화로 모든 걸 설명했기 때문이다. 민수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엄마를 버렸어요. 동생도 울면서 말했다. 엄마, 저희가 몰랐어요.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는지. 어머니는 세 자녀를 안았다. 괜찮아. 엄마는 너희들이 행복하면 돼. 며칠 후 어머니는 민지에게 말했다. 민지야, 엄마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뭔데요, 엄마? 이 외투 엄마가 죽으면 같이 묻어줘.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왜 이 외투를 그렇게 아끼세요? 어머니는 작게 웃었다. 이 외투는 엄마가 너를 버렸던 그날 입었던 옷이야. 그래서 평생 버리지 못했어.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엄마가 너를 다시 찾았으니까. 어머니는 민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민지야, 엄마가 너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이를 버리는 건 하루지만 부모가 기억하는 건 평생이야. 엄마는 50년 동안 너를 잊은 적이 없어. 그리고 50년 동안 너를 사랑했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저도 엄마 사랑해요.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그 말 듣고 싶었어. 평생? 어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사람들은 말해. 노인을 요양병원에 보내는 건 불효라고. 하지만 엄마는 생각이 달라. 왜요? 진짜 효도는 부모를 집에 두는 게 아니야. 부모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는 거지. 그게 요양병원이든 집이든 상관없어. 민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이해했어요. 6개월 후 어머니는 평화롭게 눈을 감았다. 장례식장에는 세 자녀가 모두 모였다. 민지는 어머니의 외투를 관 안에 넣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그리고 민지는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민지에게 엄마가 너를 버렸던 건 하루였지만 너를 사랑한 건 평생이었어. 엄마는 행복했어. 너를 다시 만나서 그리고 너의 엄마가 되어서 사랑한다. 내 딸. 민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슬픔만이 아니었다. 감사와 사랑이 섞인 눈물이었다. 엄마 저도 사랑해요. 평생.